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기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동안 미뤄오던 대선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선택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입니다. 북한의 관영신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양의 속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USA 투데이가 사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룰을 어겼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경고를 거듭 무시한 이유를 유권자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다시 붐을 맞기 시작한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미래의 도시로 건설 중인 한국의 송도를 LA타임스가 취재했습니다. 송도의 번성이나 실패를 예상하긴 아직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살짜리 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멸종위기의 고릴라가 살해되자 세계적인 논쟁이 됐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불만을 넘어 아이 부모는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미디어들이 유럽연합과 함께 혐오의 글을 24시간 안에 내리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좀 전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이제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 되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을 비난하더군요. 어떤 기자는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고 어떤 기자는 그 사람 참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우선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78살, 지난번에 주지사를 2번 했고 재선돼서 그리고 이제 이번이 3번째 텀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그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그 비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1배 반 넘는 그런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그 굉장히 그 강한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브라 박서 상원의원이 75세 그리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82세 이 사람들 전부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누구를 지지하는지 입장을 밝혀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고 오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민주당과 그 무당파 여러 그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 그 서한을 보냈는데 버니 샌더스 후보의 그 선거 캠페인을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탑 1%가 미국의 상당한 부분의 그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뒤처지는 이 같은 그 버니 샌더스의 캠페인을 보면은 마치 1992년도에 자신이 캠페인을 했었을 때를 상기시킨다고 했습니다. 1992년도에는 주지사 선거가 아니라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과 대통령 예비 선거를 치를 때였었죠. 그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상당히 그 비난을 했었는데 오늘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에 대한 인상을 다 그 접어두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하는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일을 이룰 사람이다.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또 그 많은 경험과 스킬이 있는 사람, 말하자면 한마디로 그동안 힐러리 클린턴에게 계속 그 가장 좋은 장점으로 지적됐었던 준비된 대통령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극단적인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도널드 트럼프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후보가 핵무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그 냉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아이시스 같은 그 테러리스트들로부터의 위협 그런 것.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뭉쳐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후 변화가 그 미국의 극단적인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버니 샌더스와 많은 것이 일치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상으로 시작해서 현실과 합쳐진 그런 인물이잖아요. 어제 그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버니 샌더스적인 것과 힐러리 클린턴적인 것을 다 가진 여기서 뭔가를 배워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샌더스적인 이상이 많이 있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결국은 과거에 대통령 캠페인을 할 때는 예비선거에서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그 클린턴 부부를 비난을 했었는데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습니다. 내일 그 버니 샌더스 후보는 UC 데이비스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세크라멘토에서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제 다음 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를 하는데 로케이션이 어디가 될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후보와 좀 다른 행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의 이 같은 그 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그 캠페인이 성공적이지는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도널드 트럼프를 어떻게 누를 것인가. 트럼프를 공격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도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제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기가 많은 지금 뭐 꽤 주지사를 한 지가 됐는데도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47%가 민주당이고 한 28% 정도가 공화당, 24% 정도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당파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47% 민주당과 24% 무당파가 전부 그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을 수 있는데 과연 오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를 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힐러리 클린턴이 다음 주에 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해봤자 월요일 화요일이잖아요. 이틀인데요. 아니면 뭐 일요일에 도착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동행 그 캠페이닝을 해줄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제리 브라운의 역량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미쳐질지는 아직은 그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죠. 정치에 있어서는 적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그렇게 안 된다고 공화당에서 이건 말도 되지 않아라고 얘기했었던 공화당 정치인들이 한인 정치인들을 포함해서요.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정치에는 적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 북한에서는요, 조선의 오늘이라는 관영통신이 있습니다. 뭐, DPRK, 그 투데이인데, 북한의 그대로의 표현을 하면은 조선의 오늘이에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미국에서는 들어갈 수 있죠. 읽어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중국의 그 북한 전문가예요. 제중 북한 전문가 한영묵 씨의 글.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의 가디언은 이 내용을 조선의 오늘의 사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설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사설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영묵 씨라는 그 이름으로 써 있거든요. 이름으로 돼 있고 글의 그 제목 자체가 트럼프 충격으로 보는 한국의 정체성 해서 이제 한국을 좀 비난을 했고요. 너무 미국의 국방 같은 것을 뭐 의존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 결국은 제중 동포학자 한영묵 이렇게 써 있는데 북한의 조선의 오늘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트럼프가 막말 후보나 괴짜 후보 무식한 정치인이 아니라 현명한 정치인이고 선견 지명 있는 대통령 후보감이다.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조선에 의한 핵파격 공포에 피마르는 분분 초조를 보내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는가. 뭐 영국의
가디언은 이것을 미국 영어로 다시 번역을 했지만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긴 글인데요. 다른 글은 뭐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미국인이 결단코 선택해야 할 후보는 그 무슨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에서 이란식 모델을 적용해 보겠다는 우둔한 힐러리보다 조선과의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라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가디언도 굉장히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조선의 오늘이 이 제중구 동포학자라고 하면서 한영묵 씨의 이 같은 글을 실은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평양은 이게 결국은 평양의 속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게임을 원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나오면 힐러리 클린턴이 나오면 사실은 변할 것은 없어요. 적어도 안정적으로 가고 기존의 현상 유지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좋게 변화시키던 나쁘게 변화시키던 정치 기반을 한번 어느 정도는 그것도 미국이라는 배가 워낙 커서 흔들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대통령이 됐을 때 뭔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뒤에 사람이 와서 뒤에 다른 대통령이 와서 설거지를 하던 말던 흔들어 볼 수는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요. 그런 것을 평양이 느끼면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들어와서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전략적인 인내요. 이런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바꿔볼 수 있는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로 느낀다 하는 게 영국의 가디언이 지금 조선의 오늘에 실린 기고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은 영국 리즈 대학교의 에이디안 포스터 카터 씨 놀랄만한 글이다라고 놀랄만한 글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놀랍다는 게 아니라 조선의 오늘에서 이런 것을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는 것을 싫었다는 것이 놀랍다는 얘기고 그리고 존 페퍼 씨가 이제 Foreign Policy in Focus의 디렉터입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의 전략적인 인내를 바꾸기를 평양이 원한다는 것을 이 글에서 보여준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USA Today가 사설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룰을 어겼다 하는 입장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을 쓴 것이 결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을 한 것이고 경고를 계속 무시했다는 것, 룰을 무시했다는 것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 1도 무시했고 해킹 당했는데도요. 2번이나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썼고 그리고 이제 경고 2는 외교안보 차관보가 국무부에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직접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개인 이메일 집에 서버를 둔 거 썼고 경고 3은 스스로도 또 해킹 당할까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 개인 이메일을 썼고 경고 4는 국무부의 외교관계 부처에 국무부가 전부 위험하다. 지금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 이메일 쓰는 거 금지해라. 그래서 스태프들에게도 다 금지해라. 국무부 일 관리할 때는 개인 이메일 쓰지 말아라 하고 본인은 계속 개인 이메일을 쓴 것. 그 개인 이메일 쓰지 말라는 사인을 국무장관이 하고 국무장관은 계속 공격 위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개인 이메일을 쓴 것. 경고 4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6개월 사이에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여러 탑 보좌관들도 힐러리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예민한 사안을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았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른 직원들에게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무엇이 그런 일을 하게 했는지 이제 말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뭐 내가 실수했다. 다음엔 다시 그렇지 않는다라고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전임 장관들도 이메일을 쓴 사람은 있지만 개인 서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 정부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을 대부분 같이 썼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국무부의 이번 조사에 다 인터뷰를 했는데 5명 힐러리 클린턴만 그 인터뷰 요청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으로서 국무부의 룰을 어겼다는 겁니다. FBI가 또 추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법을 어겼는지 형사법
법을 어겼는지는 두고 볼 터인데, 그런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유권자에게 직접 얘기를 해야 되고, 글쎄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런 위험이 있고 해킹을 여러 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국무부 이메일 쓰지 말라고 하고, 본인은 개인 이메일 쓰지 말라고 하고, 본인은 개인 이메일을 썼는가? 이게 클린턴 재단의 돈 모금과 관련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국무장관 자리를 물러나고 나서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료 내용을 공개해야지 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 공개를 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개인 이메일을 쓴 것인가?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뭐 그런 그 뉘앙스인 것이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는 MBC와 서베이몽키의 결과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2%포인트 전국조사 앞서갑니다. 47% 대 45%. 버니 샌더스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12%포인트 앞서갑니다. 52% 대 40% 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오늘은 그 뉴저지에서 선거기금 모금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공식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떠한 캠페인을 할지 조금 두고 봐야지 되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자체에서는 조금 이제 그 환영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1월 달에 아이오와주에서 그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선거기금 모금한다고 하고는 그거 어떻게 됐는가 언론에서 주말에 계속 그 추궁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더군요. 560만 달러를 재향군인을 위해서 모금을 했으니까 이것도 트럼프에게는 좋은 뉴스고 그 기자회견 도중에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CNN의 그 짐 에코스타가 뭔가 물어보니까 나 너 텔레비전에서 봤다. 뷰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그 어떤 기자에 대해서는 참 그 지저분한 사람이다. 리포트도 꼭 그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더라. 굉장히 트럼프스러운.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스러워서 이겼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스러워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전략적으로 그 잘 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퀄리티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1980년대의 21세기의 소설을 읽는 것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애완동물을 워낙에 많이 키우시니까요. 뭐 현실이다 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센시내티 동물원에서 아이의 생명을 구한다고 고릴라를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하자. 그게 지금 세계적인 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고릴라는 아이를 해칠 뜻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과연 그 하람비 고릴라 하람비가 숨졌어야지만 되는가? 그런 제목인데요. 저도 웃을 일이 아니죠. 그 멸종위기의 고릴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세계 방방곡곡에 동물원을 지어서 사실은 그 야생에서 살아야지 되는 야생의 엘자 하는 Born Free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영화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Born Free로 태어난 그런 그 야생의 고릴라를 그 고릴라 우리에 가둬서 이렇게 사람들은 구경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교육적으로 다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다가 그 우리에 보니까 한 1푸트 정도 물이 있고 45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고요. 17살 생일 하루 지나고 나서 숨졌어요. 총에 맞아서 지난 그 토요일에요. 원래는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2년
2년 전에 이제 워낙에 멸종 위기이기 때문에 번식시키기 위해서 신시내티 오하이오주의 동물원으로 왔는데 지금 이 고릴라가 한 20년에서 지난 25년 사이에 6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뭐 개발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겠어요? 야생과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야생에는 지금 17만 5천 마리 미만이 있고 그리고 세계 동물원에 765마리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 고릴라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가 그 고릴라는 저쪽 밑에서 이제 그 물에서 놀고 있고 위에 조금 위에 있고 그 위에 한 3풋이라고 하던가요? 그 정도의 장벽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냥 부모가 잠시 어떻게 한 사이에 한눈을 판 건 아니겠죠. 아이가 그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물로. 그래서 저는 2분 30초짜리 클립을 봤는데 이 고릴라가 마치 자기 아기를 다루듯이요. 아기를 아주 이렇게 보듬고 뭐 옷도 이렇게 뭐 바지도 뭐 축혀주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아이를 이렇게 그 물 있는 데로 밀치고 했는데 다치지는 않았어요. 전혀 다치지는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영국의 뭐 그 미러라든가 데일리 메일이라든가 영국의 텔레그래프라든가 또 미국의 많은 언론과도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그게 고릴라가 아이를 그 해치려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릴라가 이제 그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면 먼저 가슴을 친다는군요. 신호를 보인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450파운드나 되니까 거기에 4살짜리 소년이니까 얼마나 작아요.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 작습니다. 절대로 그런 작은 그 아이를 해치는 게 고릴라의 어떠한 그 원래 성향이 아니고 공격적도 아니고요. 고릴라가 워낙에 그 고릴라가 아마 아이가 야생에 있었어도 동물원이 아니고 그래도 이 아이를 해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고릴라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신시내티 동물원에서는 한 10분 정도 고릴라와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결국은 뭐 진정제를 쏜다든지 하면은 그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몇 분에서 뭐 한 10분 정도는 걸리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더 화가 나면서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해서 결국은 장총으로 이 고릴라를 그 숨지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보호론자들, 유명한 사람들, 소셜미디어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리고 역시 미국적이에요. 그 신시내티 동물원이 일단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 촛불을 켜고 꽃을 놓고 사람들이 카드를 보내고 고릴라에게요. 동물을 윤리적으로 처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2차 장벽을 쳐야지 된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4살짜리 이 아이가 고릴라 우리로 떨어지게 한 그 부모가 너무 잘못했다. 그런 부모를 처벌해야지 된다. 부모가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 그 정도고요. 또 일부 목격자는 이제 고릴라가 아이에게 분명히 그 순간만은 어떤 한 순간은 위협적이었다 하고 그 위협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솔직히 고릴라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암만 또 동물학자들이 위협적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 동물학자들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그 동물의 마음을 100% 안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고릴라만 알 수 있는 고릴라도 고릴라 마음을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 부모는 32살과 37살인데 완전히 이 부모 아버지의 전력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 뭐 연관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완전히 그 미국이 지난 주말 사이에 고릴라 논쟁 고릴라가 과연 숨졌어야지만 됐는가? 그러면 이 논쟁이 계속 가다 보면 그럼 고릴라를 꼭 우리에 가뒀어야지 되는가?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일본에서는요. 지금 7살짜리 소년을 일본의 그 숲에서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원래는 이 부모가 산에 갔다가 우리가 뭔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가 행방불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에게 지금 이 아이가 닷새 정도 됐겠네요. 나흘이네요. 나흘 동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본의 어떤 그 북부 섬에서 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벌 주려고 이 아이를 산에다가 두고 내려온 겁니다. 부모가 경찰에 보고하기는 5분밖에 아니고 우리가 금방 갔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졌다. 왜 벌을 줬냐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자동차에게 돌을 던졌답니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부모가 그것은 안 된다는 그 훈육 방식이었던 거죠, 일종의. 그래서 아이를 근처 산에다가 두고 5분 뒤에 가봤더니 아이가 이미 없었고, 그 아이 지금 뭐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아주 추워서 뭐 밤에는 춥지 않겠어요. 40도 중반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지금 나흘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부모는 이제 아버지는 44살이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산이 곰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야생의 고릴라와 동물원의 고릴라, 그리고는 또 다른 현대, 그야말로 그 테크 자이언트들이죠.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오늘 그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 어떠한 그 폭력적인 또 혐오적인 그러한 글들이 올려지면 우리가 24시간 안에 반드시 내리겠다. 그리고 이때의 그 폭력적인 혐오적인 글이라는 것은 꼭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집단에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그룹이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라든가 브뤼셀이라든가 또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아이시스 등등의 이제 테러리스트들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나서 테러리스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적대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프랑스의 아주 그 젊은 프렌치 주이시 청년 그룹 UEJF, 약자겠죠. UEJF가 이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그 파리에 있는 이곳을 고소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이시에 대해서 혐오적인 글이나 동영상 같은 것이 올라와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이게 90% 정도는 트위터,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것이 15일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더라 해서 이제 계속 그 불만을 하면서 결국은 고소를 하니까 이게 우리 빨리 하겠다, 24시간 안에 하겠다 하고 바로 그 성명이 나오네요. 트위터만 하더라도, 트위터인가요? 페이스북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16억 명이 지금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더 많으니까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우리 빨리 내리겠다는 서약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워낙에 뭐 주택은 아직도 미국 사람들에게, 모든 인종들에게 어떠한 그 꿈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택업계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미국의 지금 주택시장 다시 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주택시장이 다시 이제 지금 붐이다라기보다는 붐인 게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블룸버그 뉴스라든가 등등 경제 전문을 다루는 그런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지금 GDP도 괜찮은 편이고 1, 4분기에 성장폭이요. 그리고 이제 주택에 어느 정도나 투자를 했는가, 그런 것을 보면은요, 주택을 새로 짓는 것도 투자고 개조하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것이 1년 전에 비해서 17%나 지금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올해 현재 1, 4분기 그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2014년 주택에 대한 투자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16년도에 1, 4분기에 17%가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언제가 가장 많이 늘어났는가 하면은 2003년 중반기 정도, 그때 이제 하우징 붐이었을 때 투자가 25%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는 이제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었잖아요. 그러다가 2010년도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2011년도 어떤 특별한 분기에 마이너스였다가, 그때부터 2012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나아졌다, 좀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2015년부터는 지난해부터는 지금 꾸준히 주택에 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서 한 뭐 분기별로 한 10% 이상은 됐는데 드디어 이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금 17%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집 판매 같은 경우요. 2016년 4월 달에 그게 그 2008년 1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새 집 판매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8년 사이에 가장 그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건데 새집 판매가 뭐 활발했었던 때는 역시 그 2004년부터 한 2006년 그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요 2016년이잖아요. 적어도 오래전으로 가야 되네요. 1992년 수준은 된다. 어쨌든 지난 8년 사이에는 가장 새집 판매가 4월 달에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것이고 중간주택값도요. 중간주택값이야 뭐 결국은 뭐 아무리 주택 판매가 나쁘건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좀 내려갔었던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주택시장 그 거품 터지고 나서요. 그 당시에 내려가서 2010년에는 정말 그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현재 2016년 4월 달에 전국적인 주택 그 중간 주택값이 32만 1,000달러. 원래 피크는 2008년도 이때도 피크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그 피크 때보다도 중간주택값이 더 올라간 거예요. 2016년. 어차피 올라가니까. 완전 그 폭삭 내려앉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간중간에 이제 내려가는 때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1965년부터 70년까지 괜찮았다가 73년쯤에 내려간다던가, 그리고 또 한 82년까지 괜찮았다 한번 내려가고, 90년도 피크를 쳤다가 95년도에 좀 내려갔다. 이런 한 10년 주기로 이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역사상 미국의 중간주택값은 지금 가장 올라서 2008년 피크였었을 때보다도 지금 더 올라갔고요. 기존 주택값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홈디포의 판매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홈디포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택시장 거품이 일어났으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얼마나 홈디포 판매 저하라는 뉴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2010년부터 나아지기 시작해서 2013년도에 반짝하고 많이 올라갔다가 그 뒤로 이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홈디포의 판매도 지금 한 6.5% 정도 올라가는 것. 1년 전에 비해서도. 주택 붐의 피크는 아무래도 2005년에서 2006년 그때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크였다가 그 피크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요. 그 당시에 피크가 내려갔었을 때는 왜 그랬어요? 이게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뭔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모기지를 내주고 알 수도 없는 게다 대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돈 많이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돈 번 사람들은 엄청 벌고, 그 다음에 뭐지? 우리 몰라? 하고는 그냥 나자빠져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주택 시장의 붐의 피크는 그래서였었는데, 여러 가지 해외망측한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의 주택 붐이 시작된다라고 지적되는 것은 그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쩌니 하더라도 몰기지 표준도 높아졌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잖아요. 웰스파고가 내 크레딧 스코어가 620이 되더라도 뭔가 3% 고정 몰기지 이자율로 주택융자를 해준다.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먼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웰스파고 거는 또 게다대고 어떠한 이게 퍼스트 홈바이어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하고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계속 킵하기 위한 세미나에도 참석하면 또 이자율을 또 내려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기지 이자율을 정하는 표준은 전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훨씬 까다로워요. 2005년, 2006년보다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수입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뭐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그리고 나아지기 시작한다고 하고 그 당시에는 2005년, 2006년도에는 모기지 그 융자도 함부로 해줬으니까 얼마나 크레딧도 남발해서 줬어요. 돈도 꿔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아니고 사람들이 그때 겪어서 수습하고 빚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주택을 좀 안정되게 유지해 갈 수 있다 해서 2006년, 2005년도에 정말 그 애매모호하고 허무맹랑한 주택붐 때와는 달리 지금은 조금 건실한 주택붐이 시작되는 때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송도의 송도 신도시 관심 있으세요? 잠시 뒤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마천루 고층 빌딩의 숲, 공원도 있고 뭐 강가도 있고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게 인천 인근 송도에 건설되고 있는 이미 뭐 많은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런 신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길도 잘 닦아졌고 고요한 공원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먼트, 식당, 쇼핑센터, 학교도 있고 대중교통시설도 있는데 10년 전 하더라도 송도 없었잖아요. 도시 1,500에이커의 습지대였는데 한국 서해안에요. 도시계획해서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지어졌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스티븐 보로윅 기자가 그곳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깨끗한 도시가 있다는 것,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있다는 것, 빈곤함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020년 완전히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그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인구 20만 명의 반 정도만 살고 있고요. 통근자들은 7만 명 정도, 원래 3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파티를 주최하는 측에서 말하자면 송도 도시를 건설한 측에서 손님 예상을 잘못했다. 이거보다 적게 올 텐데 더 많이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모자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점 없는, 흠 없는 완전한 공원이 있고 조깅 코스, 자전거 길, 호수도 있는데 아파트먼트가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해서 깨끗해서 물론 살기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크닉 테이블에는 그저 이제 소금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몇몇 여성들이 즐기고 있고 소나무도 자라고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송도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수도 서울에서 좀 먼 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모든 것이 중앙집권적이니까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한국에 집중돼 있는데 통근을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있어도 통근하기는 너무 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도시도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어떠세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송도도 한국에서 도시로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이덴티티가 애매해서 지금은 대학생과 학교 스태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가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교 그곳에 이제 학교가 있고 또 이제 겐 유니버시티 벨기에에 있는 그곳이 이제 그쪽에 분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대우가 이제 주재원이 그곳에 있고요. 하지만 경제센터는 없잖아요. 삼성 대우 주재원은 아무래도 민관 협동으로 지어지는 도시니까 그런 연유로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빚 문제는 번성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가? 기업과 정부 기금 없이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서 한국이 5천만 인구가 있는데 켄터키주보다도 작은 곳에 그래서 이제 송도를 비즈니스로 계획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그런 곳에서 송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1시간 미만이고 하니까 그런 대로 괜찮고 세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송도에서 지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 채 그곳에서 땅콩 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실패라고 단정지긴 이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저는 김밥 기다리고 있어요. 행복해요. 강혜신이었습니다.